분석 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 돌입 전입니다. 저희들도 뭐 각 시도당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나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또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뭐 개개 지역구의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전체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또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여러 시각은 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그 판세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여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뭐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갈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돌아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홍석주 실장, 부실장님 같은 경우는 82석 이상 은퇴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괄본부장인 저로서는 저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면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총괄본부장인 제가 몇 석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뭐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 국민의힘이 여러 상황에서 어렵고 또 국민들 기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인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지지율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랑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이 대통령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은 함께 힘을 모아가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다, 그건 맞지 않고 오히려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89곳 의석수 예산안 보도를 이제 맞다고 가정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엄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판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몇 석을 예상하고 있고 뭐 몇 석을 지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세를 가지고 저는 변화하는 양상을 보면서 끝까지 어떤 부분을 채우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걷어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10일까지 한동훈 위원장이나 저나 저희들이 예측하는 의석 숫자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판세하고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유세 지역을 110곳으로 보고 있고,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그리고 경기나 인천, 대구권의 현재 의석을 유지할 거라고 분석했는데, 이 분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되지 않았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그리고 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많은 점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반영된다면 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방탄을 위해서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무너질지, 정말 끔찍한 의회 독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그 판세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틀 뒤부터 공식 선거운동이란 시작인데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강점이고 성공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가를 비롯해서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돌입되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구도로 이 전체 선거를 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 방탄연대를 통해서 가져올 의회 독재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한동훈 위원장님 말로는 스피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 역할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이나
이런저런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스피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지역구 선거운동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다시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공천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실 말 각종 이슈가 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저희들의 지지율이 부족한 것은 어느 누구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대에 다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영입인들을 배치한 낙동강 훈장 반도체벨트에서 좀 지지율이 조금 후보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곳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힘든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구를 포함해서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당에서 종북 세력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대처를 지시했다가 다시 처리하신 걸로 아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당에서는 여러 홍보 문구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시도당에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문구들 시안을 작성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또 현수막을 개첩하거나 아니면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공천 과정 그리고 지금 여러 전략을 보면 결국은 명국 방탄연대가 받지요. 그리고 그 방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까지 국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님이나 저는 지금은 그것보다는 여당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때이고 여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그 홍보 문구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